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긴 여정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올해 43,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중년 남자겠죠. 맞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일 만큼 무료하고 공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아내는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제 무관심 속에서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에만 매달리고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 없이 술만 마시던 저를 견디다 못해 떠난 것이겠죠. 이혼 후 저는 회사 근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는 저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고 그 빈 공간은 제 마음속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거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연락했지만 만나자는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다 보니 어느새 전화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곳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하나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차장에서 자리 다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먼저 주차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런 사소한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긴 여정입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오해도 있고, 따뜻함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2시간 넘게 잔소리를 들었고, 상사는 제 보고서를 보더니 전부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은 책상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때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문득 오늘 하루가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생각하면 더 우울해질 뿐이니까요.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막히는 도로를 지나 겨우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평소보다 차가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주말을 앞두고 다들 일찍 귀가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층, 2층, 3층을 돌았지만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이미 피곤한데 주차 자리까지 찾아야 하다니. 4번째 층을 돌아 구석으로 가는데 저 멀리 한 대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빈자리가 생기는구나 싶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하얀색 소형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더 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싸움이 된 것이죠. 결국 저와 그 차는 거의 동시에 빈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상대편 차도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파마한 짧은 머리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봤는데요. 오히려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둘 다 지친 중년들이 주차 자리 하나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죠.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후진시켰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한층만 더 올라가면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소한 일로 누군가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주차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급했네요. 그분이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하고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한층 위에 자리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주차 자리 하나 양보한 것뿐인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진 걸까?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한 메마른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날들을 계속 보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만 더 마셨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우유, 계란, 빵, 라면, 맥주. 늘 사는 것들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주차 자리를 다퉜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있었는데 손에 든 짐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도와드릴까.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에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번에 괜찮아요. 거의 다 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분의 손에서 무거운 쌀 포대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들도 차례로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으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들기가 힘들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번엔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네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마트에서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 같은 것이었죠.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5층에 살아요. 이준호입니다. 7층에 삽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가 볼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네, 천천히 올라가세요. 윤정희 씨가 차에 올라타고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드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차장에서 윤정희 씨를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런 짧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네,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윤정희 씨는 장 보러 가시나 봐요. 네, 아이들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요즘 애들이 먹성이 좋아져서 장을 자주 봐야 해요. 아이들이 있으시구나. 몇 명이나 되세요? 둘이요. 큰애가 고3, 작은애가 중2예요. 이준호 씨는 자녀 없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의 눈빛은 따뜻했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3년 전에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에 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주말 아침에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애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살지만,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윤정희 씨의 말에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외롭다는 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로웠고, 밤마다 외로웠고, 주말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윤정희 씨는 주차장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서서 몇 마디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면서 주차장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벤치는 주차장 구석에 있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앉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는 들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닿지 않는 곳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윤정희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세요? 제 목소리에 윤정희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좀 쉬다 올라가려고요. 이준호 씨도 앉으세요. 저는 윤정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요.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한 소리 들었어요. 명절에 왜 안 내려왔냐고요. 남편이 출장 가서 못 내려간다고 했는데도 자꾸 제 탓만 하시더라고요. 윤정희 씨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남편분은 출장이 잦으신가 봐요. 네, 건설회사 다니는데 현장 일이 많아서요. 요즘은 거의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집에 없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윤정희 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해진 척한다는 말,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익숙해진 척하며 버티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무역회사에서 영업일 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거래처 돌아다니고 보고서 쓰고 그런 일상이죠. 힘드시겠어요. 영업은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뭐, 할만해요. 사실 요즘은 일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제 말에 윤정희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집에 있으면 조용할 틈이 없어요. 애들이 시끄럽고 청소할 것도 많고 밥도 해야 하고 가끔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상황에 있지만 어쩐지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가족에 둘러싸여 있지만 혼자인 것 같고 저는 혼자 살지만 가족이 그리운 것이었죠. 이준호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윤정희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오늘 어땠냐고 물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평범했어요. 오전에 거래처 갔다가 오후에 회의하고 야근 조금 하고 왔어요. 늘 하던 대로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글쎄요. 힘들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냥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즐거워도 즐거운 줄 모르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 앞에서는 이상하게 솔직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알아요. 그 기분. 저도 가끔 그래요. 애들 밥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기계처럼 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건지 그냥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로만 보였던 윤정희 씨가 사실은 저와 똑같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한테 오늘 어땠냐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제 말에 윤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남편은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애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족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가끔 차 한 대씩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윤정희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죠. 저도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윤정희 씨는 거의 매일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했던 탓도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 둘 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올라가기 전 주차장 벤치에서 나누는 30분 정도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윤정희 씨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 까다로운 거래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 윤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윤정희 씨의 남편은 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지방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웠고 집에 와도 피곤해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어 예민했고 중학생 딸아이는 사춘기라 반항만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고 친정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대답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일에만 매달리고 집에서는 무관심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나쁜 남편이었어요. 이준호 씨는 그래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윤정희 씨의 말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윤정희 씨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윤정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윤정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요.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이번 주말에도 현장 간다고 해서 제가 그럼 가족 여행은 언제 가냐고 물었어요. 작년에도 못 갔잖아요. 애들도 가고 싶어 하는데. 윤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벌어오는 게 가족 여행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했어요. 제가 돈만 알고 가족은 모르냐고 하니까 돈 없으면 가족이 뭘 먹고 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윤정희 씨 남편분 심정도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을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어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가족과 대화하는 게 불편했고 그래서 일에 매달렸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가족과 대화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윤정희 씨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라는 걸 마주해야 하니까요. 제 고백에 윤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이준호 씨, 고마워요.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남편한테는 이런 얘기 못해요. 해도 귀찮아 하니까요. 저야말로 고맙죠. 윤정희 씨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제가 왜 혼자가 됐는지 그런 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둘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혼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의 이런 만남이 곧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요.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윤정희 씨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아서 커피 사왔어요. 하나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 윤정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한바탕 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한대요. 상사한테 1시간 동안 혼났어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윤정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현장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윤정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준호 씨예요. 윤정희 씨가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왜 이 밤중에 여기 앉아 있어요? 그게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잠깐, 1시간 넘게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다 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윤정희 씨한테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실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고민 상담을 왜 남의 여자한테 해요? 여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웃끼리 대화 좀 나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 나중에 얘기해요. 남편이 윤정희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저를 한 번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기혼 여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자주 만났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윤정희 씨가 걱정됐습니다. 남편한테 혼나지 않을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윤정희 씨의 평범한 일상에 금을 낸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가정의 틈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윤정희 씨를 피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일찍 하거나 주차장에서 윤정희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벤치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정희 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피했다는 게 맞겠네요. 회사에서 야근을 자청하고 퇴근 후에는 일부러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는 항상 주변을 살폈고 혹시라도 윤정희 씨가 보이면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괜찮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과 다시 싸우지는 않았을까? 아이들은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꺼내는데 저 멀리서 아이 둘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윤정희 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큰아들이 쌀 포대를 들고 있었고 중학생 딸아이가 마트 봉지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 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윤정희 씨가 직접 챙기셨을 텐데 아이들만 온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저절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힘들겠다. 내가 좀 들어줄게.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희가 들 수 있어요. 아니다. 이런 건 어른이 들어야지. 너희는 공부하느라 힘들잖니. 저는 큰아들의 손에서 쌀 포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한테서도 봉지 몇 개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집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아저씨 고맙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괜찮다고 전해줘. 그리고 엄마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해.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빠랑 싸우고 나서 계속 우셨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괜찮다고만 하세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정희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잖니. 그런 엄마한테 효도해야 한다. 네, 알아요. 5층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윤정희 씨를 피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윤정희 씨의 가정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윤정희 씨와 나눴던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던 순간들, 함께 웃고 위로받던 그 시간들. 그게 벌써 그리워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일인데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외로움이, 슬픔이,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정희 씨를 만나면서 잠시나마 느꼈던 따뜻함이 이제는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정희 씨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습관처럼 됐습니다. 퇴근하면 주변을 살피고 주차장에서는 빠르게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벤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술자리가 싫었습니다. 사람들과 억지로 웃고 떠드는 게 지쳤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윤정희 씨도 집에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며 안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 멀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윤정희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인사라도 할까? 잠시 망설이는 사이 윤정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씨가 먼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윤정희 씨의 눈이 붉게 부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윤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윤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 그동안 제가 폐만 끼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이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외로워서 이준호 씨한테 의지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제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호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모르게 이준호 씨한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윤정희 씨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윤정희 씨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어떠셨어요? 저한테 어떤 감정이었어요? 윤정희 씨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의지했어요. 윤정희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질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씨, 저 이제 남편이랑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제대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제 외로움만 생각했어요. 윤정희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준호 씨도 다시 시작하세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외로운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윤정희 씨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진심 어린 칭찬을요. 고맙습니다, 윤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윤정희 씨 만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준호 씨 덕분에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윤정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윤정희 씨, 행복하세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준호 씨도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윤정희 씨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윤정희 씨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조명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우리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벤치에 혼자 앉을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정희 씨를 다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더라도 멀리서 인사만 나눴습니다.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이는 정도였죠. 더 이상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이었고 부산은 서울에서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이혼 후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혼자 보낸 시간들, 외롭고 공허했던 날들, 그리고 윤정희 씨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가.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던가. 이준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 씨였습니다. 저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사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부산으로 발령 났어요. 축하드려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 좋잖아요. 윤정희 씨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셔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끔 차 한 대씩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준호 씨. 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저야말로요. 윤정희 씨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요즘 남편이랑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대로 대화도 하고 주말엔 같이 산책도 다니고요. 다음 달엔 가족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요. 다행이네요. 정말 잘 됐어요. 이준호 씨는 부산 가서 누군가 만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준호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사랑하세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윤정희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다시는 예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애들이 기다려요. 네, 가세요. 행복하세요, 윤정희 씨. 이준호 씨도요. 윤정희 씨가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을 붙잡았습니다. 윤정희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윤정희 씨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윤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밤중에 켜진 따뜻한 불빛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둡고 외로울 때 그 불빛을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이준호 씨가 그랬어요. 제게 위로가 되는 불빛이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윤정희 씨한테도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윤정희 씨도 저한테 그런 존재였어요. 외로운 밤, 주차장 불빛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사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떠나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문득 이 벤치가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느꼈던 감정들, 모두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고마워, 이 벤치야. 저는 벤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사투리도 익숙하지 않았고 길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해운대나 광안리 바다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일도 서울보다 나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니 신선했습니다. 상사도 좋은 분이었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근이 적었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제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엔 등산도 다니고 카페에 앉아 책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데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책을 읽으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책인가 봐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네, 소설인데 주인공이 너무 웃겨서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책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부산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미연이었고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김미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연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꼭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과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이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윤정희 씨와 나눴던 대화들, 주차장 벤치에서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고마워요, 윤정희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새로운 희망. 모든 게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미연 씨와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바다도 걸었습니다. 김미연 씨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정희 씨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윤정희 씨와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동질감이었다면, 김미연 씨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연 씨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이혼 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어떤 분이었는데요. 저는 윤정희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난 것, 벤치에서 대화를 나눈 것, 오해를 받았던 것, 그리고 헤어진 것.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연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이준호 씨한테 큰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준호 씨,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저한테는 어떤 감정이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로 생각했어요.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요. 근데 요즘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미연 씨 생각이 자주 나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김미연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준호 씨 생각이 자주 나요. 같이 있을 때 편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미연 씨의 말을 경청했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김미연 씨의 딸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친구, 든든한 어른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미연 씨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의 딸이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저는 부산에서 김미연 씨, 그리고 김미연 씨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대화로 풀어갑니다. 얼마 전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그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새로 단장됐고 조명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그 벤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벤치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윤정희 씨와 나눴던 대화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에게 위로가 됐던 그 시간들. 이준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정희 씨였습니다.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윤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 왜 오셨어요? 출장 와서 잠깐 들렀어요. 이곳이 그리워서요. 저도 가끔 여기 와요. 생각하고 싶을 때요.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가족들이랑 행복해요. 이준호 씨는요? 저도 좋아요.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윤정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이준호 씨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윤정희 씨 덕분이에요. 윤정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준호 씨가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가족들이 기다려요. 네, 저도 회사로 가야 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준호 씨. 윤정희 씨도 행복하세요. 윤정희 씨가 떠나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느꼈던 감정들, 배웠던 것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여기서 보낸 시간들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의 평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외로움, 누구나 느낍니다. 중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저는 윤정희 씨를 만나면서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진심 어린 대화의 힘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요. 여러분도 혹시 외로우신가요? 혹시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똑같이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대화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실수를 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외로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